네, 좀 더 자세하게 만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기획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마스 불핀치의 에피소드 설명식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본 틀로 구성된 에피소드이고요. 액자 밖의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의 단점으로는 어, 건과 건 사이에 유기적이지 않은 에피소드 구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구성은 일종의 단편집 모음이고 스토리상 연결이 끊어져서 권별이나 그리고 에피소드별 몰입도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중구난방의 에피소드 배열로 다소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경우 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상황 설명만을 위한 액자식 구성.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설명만을 위한 존재가 되었고 인물의 사소한 행동 및 묘사까지 모두 화자가 설명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이 약간 단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변경된 구조는 시간 순서대 에피소드를 배열했고요.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액자 구조라고 되어 있고 시간과 사건 순의 에피소드 배열을 진행했고 기존의 중구난방 에피소드 배열이 아닌 시간과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한 유기성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액자의 내부와 외부가 공존하는 에피소드 구성을 했고요. 액자 외부의 신화를 말해주는 화자에게 특별성을 부여해서 액자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장점으로는 시간과 사건을 유기성 있게 만들어냄으로써 시간의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야기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신의 계보와 왕과 영웅의 계보를 이해하는데 더 편한 구조로 만들었다. 두 개의 공존하는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는 액자 구조를 만들었고 기존의 단조로운 설명식 구조를 탈피해서 액자 외부의 이야기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신화에 대한 신빙성 및 교훈을 극대화했고요. 액자 내부의 시간 순서에 맞춰서 액자 외부의 역사 기행을 그릴 수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액자 구조 예시는 그 천일야화라든지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옛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냈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자 밖의 인물 이런 프로메테우스 헤로도토스가 이제 액자 밖의 인물로 두 명을 일단 액자 밖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의 티탄 신이나 인간의 편을 든 죄로 제우스의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고요. 후에 헤라클레스에게 구출돼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꾼이 된다는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고 이것을 액자 밖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편을 든 신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입장은 서술하기 좋다고 생각했고요. 기존 일화에서는 헤라클레스에게 구출받은 이후에 행방이 모호한 점을 착안해서 신화 이후의 떠돌이 이야기꾼이 되어서 헤로도토스의 스승격되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로도토스는 누구냐?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가 되기 전에 어리숙한 꼬마였으나 프로메테우스를 만나고 나서 신화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신화와 역사를 잇는 위대한 역사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가 왜 신화와 역사를 이어서 구체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가 역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액자 외부에서 성장해 나가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프로메테우스의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었고 이 표정을 넣었죠. 예. 그래서 왼쪽과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하이앵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형태로 화면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도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디자인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액자 밖의 이야기 시나리오는 뭐냐면 프롤로그, 꼬마 헤로도토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자 밖이란 거는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한번 보는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꾼인 삼촌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죽고 난
후에 사모스 섬으로 망명을 간 헤로도토스 일가가 있고요. 삼촌이 해준 신과 님페의 이야기를 동네 아이들한테 들려줍니다. 근데 오히려 거짓말쟁이라 놀림을 받고 언젠가 삼촌이 해준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기도 마음먹고 여행을 떠나는 헤로도토스의 커다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쓰러진 여행가를 만나게 되고 여행가는 헤로도토스 집안의 사정을 듣고 여행을 떠나려는 헤로도토스한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지만 여행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도토스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라든지 급기야는 헤로도토스는 울음을 터뜨리고 실망을 하고 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행가를 만나는 것부터 이제 실질적인 그런 플롯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모습을 본 여행가가 헤로도토스한테 자신의 여행에서 다녀온 얻은 유물을 보여주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의 이야기에 존재한다며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콘티를 보시면 사모스 섬에 거짓말장이 이렇게 해서 배경이 나왔죠. 예,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짓말장이로 물리고 헤로도토스가 이 캐릭터가 헤로도토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막 이야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친구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주인공격인 헤로도토스의 모습은 이렇게 사각형을 없애고 여기에 그 이름을 사각형을 넣어서 이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는 그런 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경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이 헤로도토스가 이제 울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먼 시점에서 잡아주고 다시 점점 가까운 시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보면서 시선 위주로 독자의 시선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끄어 하고 이렇게 화면을 클로즈업 시키고 자 다시 화면을 일자 화면, 수평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이 한 화면에다가 이 사건 위주의 그런 모습을 한 화면에 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배경이 나오면서 화면이 바뀌죠. 자, 이게 책자의 형태에서는 대부분 배경이 이렇게 끝에 바뀌고 다음 페이지 넘길 때 궁금증을 자아내서 화면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가운데 정렬을 했고 이 뒤에 배경을 없앰으로써 캐릭터성을 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선 위주로 화면을 담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 시선에서 다시 이 캐릭터가 생각하는 시선으로 왔다가 다시 이 캐릭터가 말하기 때문에 시선이 앵글을 잡아당겼다가 끌었다가 놨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화면을 세 개를 구성하고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오고 다시 여기에서 그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뒤로 다 빠졌죠. 그래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콘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 말풍선이 이 안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걸쳐서도 있고 약간 좀 현대 스타일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지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닐까요?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전혀라고 하면서 이 캐릭터를 클로즈업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것을 독자는 좀 더 집중해서 듣게끔 만들어주고 보게끔 만들어주고 다시 이 이야기를 이 캐릭터가 이어받으면서 다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고요. 중요한 것은 가운데 정렬을 통해서 화면을 다시 뽑아냈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서 쭉 내려가게 되겠고 여기서도 쭉 그 캐릭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리고 여기에 다시 캐릭터를 집중하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밀고 당기는 그런 형태로 이 캐릭터나 이런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이 화면의 지루함을 없애서 진행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여기에
얼굴이 안 나오고 여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잡았죠. 이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비너스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 비너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쭉 시간을 지내고 그래서 프롤로그가 끝나죠. 여기까지가 이제 프롤로그이고요. 여기가 끝나면 에피소드 콘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액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컷들은 이렇게 크게 화면을 구성해서 이게 나중에 웹툰을 만들 거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커다란 그런 세로 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화면을 검게 만들어서 이야기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선 구조로 만들어서 화면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동작, 그죠? 이렇게 연결된 동작을 만들면서 이 독자를 집중시키고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컷을 많이 넣지 않고 예전에는 이런 만화 컷을 뭐 한 페이지에 6, 7개씩 넣는데 이 컷을 좀 줄이고 화면을 시원시원하게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화면이 떨어지고 이것은 그 다른 말풍선 그죠? 예, 독백에 대한 말풍선을 넣고 자 여기에 또 다른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중요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캐릭터가 한 화면에 거의 차지할 정도로 화면을 크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이 괴물하고 어, 화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배경을 바꿔서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갑니다. 쭉 이끌고 가서 화면을 만들어 주고요. 에피소드 콘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앵글이나 틸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크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이 신전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자 이것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봤지만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괴물은 좀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어, 전투를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화면들은요, 빛이 들어오는 화면, 그림자 화면을 좀 더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움으로써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시점이 계속 어, 시선이 독자의 시선 위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시선을 흐르게 가고 있죠. 지그재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선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다가 여기에 또 중요한 컷이 나와서 화면을 한번 쫙 비춰줍니다. 이 중요한 컷이 나와야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각성하는 화면이 나오고 화면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죠. 그래서 뭔가 독특한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고 화면에 동작 화면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짰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구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사건별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 2권에 대한 부분 특징에 대한 것도 넣고 3, 4권에 대한 특징 넣었죠. 그 다음에 6, 9권에 대한 특징도 넣었고 그 다음에 10에서 15권에 대한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괴물들과 영웅들의 싸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헤라클레스라든지 테세우스 같은 것,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6에서 21권은 트로이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나 때문에 일어난 두 나라의 사이의 전쟁 이야기죠. 여러 영웅의 죽음과 트로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디세이아 해가지고 오디세이아는 이제 가족 이야기죠. 예. 고향으로 돌아와 최후의 영광을 거듭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족 이야기에 이제 대부분 이 오디세이아라는 이 작품을 가족 이야기의 모티브로 가져와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트로이 전쟁 이후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국까지 이야기가 되겠고요. 권별에 대한 내용은 기존 에피소드를 변경했다. 이렇게 변경했고 변경된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점 똑같이 1권부터 해가지고 권수별로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변경된 점을 자세히 기술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권부터 21권까지는 기존 트로이 전쟁 에피소드를 넣었다. 그 다음에 아이네이아스의 로마 건국 이야기를 넣었고요. 변경된 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된 것은 무엇이냐, 에피소드 삭제된 것을 쭉 넣었고 추가된 에피소드를 넣어서 이것은 이제 시간대별로 사건을 구성하고 이야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 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많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삭제됐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넣어야 될 부분,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넣어야 될 부분들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성향 캐릭터의 레퍼런스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이 로마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약간 남성향보다는 여성향 위주의 그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그런 캐릭터 등에서 잡아가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컨셉을 잡은 거죠. 예, 잡아서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뭐 제우스는 지도자, 절대자, 바람둥이, 권능, 위험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했고, 포세이돈도 야성미, 호탕, 마초적인 성격, 그래서 호탕하고 쾌남이고 감정에 솔직해서 다혈질에 기복이 심하다. 하지만 뒤끝이 없고 약속은 꼭 지킨다. 이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 그다음에 하데스는 차가움, 우물함, 과묵함, 지하세계, 소년, 감성적인 부분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했고요. 아폴로는 귀공자, 황태자, 미남, 이성적, 자기의 자신감, 엄친남, 만능캐. 그래서 빛나는 귀공자 스타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다루는데 아주 뛰어난 성격을 갖고 있고 다재다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성격이 되겠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은 약간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아래를 내려다본다든지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폴론도 황태자죠. 예, 황태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줬는데 여기에 이제 벤치마킹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컨셉 아트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표정이 더 많은데요. 여기는 그냥 이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만든 거고 뒷모습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뒷모습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헤라라는 신에 대한 그런 액세서리 그리고 뭔가 특징적 부분 이렇게 넣었죠.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약간 무표정하죠. 이 기본형 캐릭터가 약간 무표정해서 이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부분입니다. 포세이돈, 예, 포세이돈도 이렇게 삼지창을 만들었고 포세이돈이 화났을 때 이렇게 모습 그리고 특징적인 게 더 있었는데 여기는 뺐습니다. 하데스, 예, 여기도 이제 하데스에 대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좀 이게 밝은 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그림 색상이 약간 좀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하데스가 이게 착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데스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데메테르라는 그런 또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곡식, 땅, 풍요로움, 모성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푸근한 인상, 이가가 이제
약간 웃음기가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좀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이게 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보다는 약간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부분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고요. 코에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도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제 여기에 RS에 대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도 이렇게 대장장이에 대한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뒷모습 같은 것도 사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론, 예, 하프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활 모드로 변신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활 모드로 변신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리 컨셉을 그려본 거죠.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릭터 만들었고, 이게 눈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살려서 화면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아테나도 이렇게 아테나가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그런 액세서리 등을 이렇게 화면을 표시했고, 옆모습이나 약간 45도, 그죠? 예, 이런 모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도 이렇게 액세서리를 통하고 이 약간 새 액세서리죠. 예, 이런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신화사전 같은 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한 거죠. 예, 그리스 로마 편에 대한 세계 신화사전을 자료로 준비해서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 순으로 쭉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되겠고요. 예, 굉장히 많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소재들을 또 미리 만들게 되었는데, 소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소재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소재들이 필요해서 스케치업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실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만들었다. 구름 소재도 있고요. 구름 소재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구름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대리석 이미지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대리석에 들어갈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설정의 이미지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약간 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화면을 잠깐 보죠. 이런 식으로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된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됐죠. 네.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옆에 설명을 넣고 컨셉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 넣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쵸? 예,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컨셉을 만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넣었죠. 네. 그래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경을 넣어서 또 캐릭터와 매칭을 시켜보기도 하고, 캐릭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원본이 있는데요. 캐릭터 설정. 여기 보면은 설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화면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우스, 그죠? 표정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 포세이돈에 대한 여기 문장형, 예, 설명이죠. 설명을 넣었고, 하데스, 전투복, 투구, 예, 투구도 이렇게 자세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표정은 보면 한 6개 정도 구성했습니다. 그죠? 6개 정도 구성해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일상복과 전투복을 나눠서 화면을 또 구성했고, RS 표정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약간 여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화면을 다시 만들어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기본형이고 약간 화면이 바뀌면 약간 모습이 달라지는, 예, 의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특징적인 의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액세서리 등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색상에 따른 디자인 변화, 이렇게 표정,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원본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원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클립의 화면을 보시면 클립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화면에 대한 내용,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해 놓은 여기 이제 콘티 말풍선이 있고요. 위아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